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하잖아. 며칠 전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와 한국의 펜싱 사브르 여자 단체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홈 경기장을 가득 채운 프랑스 관중들은 우리 한국인 선수들을 향한 야유를 멈추지 않았었죠. 예상 밖의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당황을 한 건지 억지스러운 심판 판정 요구를 하던 프랑스 선수들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았는데요.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경기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프랑스 관중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는 영국 스포츠 기자의 사연이 도착해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싶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파리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취재하고 있는 영국의 기자 엘라라고 합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일 열심히 화제가 되는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로 나라의 위상이 높아져야 정상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사건과 사고로 프랑스는 몸살을 앓고 있죠. 이웃나라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허술했던 올림픽 준비에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보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영국과 프랑스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솔직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서로 싫어한다고 할까요? 저의 입장은 중립적이지만 이번에 느낀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커졌습니다. 저는 평창올림픽 때도 한국에 취재를 갔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대한 좋은 경험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그래서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유심히 알아본답니다. 얼마 전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경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펜싱 사브르 여자 단체 준결승전이었습니다.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와 겨뤄야 하는 부담스러운 경기였는데요. 한국이 펜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나라는 맞지만 프랑스를 그것도 홈 경기장에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경기가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도 따라야 하고 주변의 분위기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펜싱 선수들의 입장부터 프랑스 관중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프랑스 선수들의 표정도 엄청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요. 반면 한국 선수들은 담담한 표정이었고 프랑스 관중들의 함성에 약간은 기죽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전력에서도 프랑스가 우위라 한국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 선수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관중들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죠. 전 프랑스의 이런 수준 낮은 관람 예절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프랑스 국민들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던 중 프랑스 선수의 요청으로 심판의 비디오 판독을 하는 동안에도 단체로 발구르는 응원을 하면서 경기장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심판이 한국의 점수로 인정하자 심한 야유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경기에 차분하게 임했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한국이 프랑스와 점수 차이를 벌리며 앞서 나갔고 경기 중이던 최세빈 선수의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잠시 경기를 멈추자 기다렸다는 듯이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최세빈 선수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아직 생생한데요.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식한 모습에 저도 프랑스가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한국이 이겼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의 프랑스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저는 영국 사람이지만 펜싱의 종주국 프랑스에서 열린 경기를 프랑스를 상대로 멋지게 이겨낸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날 본 경기를 가감없이 기사로 쓰기 시작했고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응원하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만행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프랑스와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도 가관이었거든요.
여자 경기보다 며칠 먼저 열린 남자 경기 역시 프랑스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프랑스 관중들의 환호에 압도당할 만큼 응원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한국에 몰아치는 공격에 프랑스는 속수무책당하며 경기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남자 경기에서도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두 나라의 비디오 판독 요청에 대한 자세였는데요. 특히 구봉길 선수의 심판에 대한 판독 요청은 자세를 낮추고 부탁하는 모습이었는데 유럽 선수들과는 너무나 다른 대처 모습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구봉길 선수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손하게 어필하는 방법이었죠. 간절하게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다음 두 손을 합장하는 자세였는데요.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정말 똑똑한 선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무릎을 아예 꿇는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시작 전에 심판과 마주치게 되면 가벼운 눈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한다는데 정말 사회생활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실력과 예의를 모두 갖춘 모습은 지켜보던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비디오 판독 요청의 자세는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당당하고 압력을 넣는 듯한 태도였는데요.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죠. 한국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도 경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던 프랑스의 관중들 역시 야유를 보내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면서 양국의 경기 매너 수준 차이는 극명해졌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취재 때도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동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혼자서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에 카메라 가방을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엄청 비싼 카메라였고 할부로 구매를 해서 아직 카드값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카메라 가방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뛰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2개의 캐리어가 있었고 그걸 들고 뛰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 아무나 붙잡고 캐리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남성분이 자기가 지키고 있을 테니 빨리 다녀오라는 거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쏜살같이 식당으로 들어가서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가방이 없는 거예요. 식당 직원에게 천천히 설명하니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어떤 보관함 같은 곳에서 제 카메라 가방을 꺼내주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고맙다는 말을 엄청 크게 해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다시 얼른 캐리어를 맡겨둔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근데 그 남자분이 아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역시 자기가 지켜준다고 해놓고 내 물건을 가져간 도둑이었어 라며 생각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돌아보니 그 남자가 제 캐리어를 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잠시지만 오해했던 저를 원망했습니다. 5분 남짓이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짐을 지켜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는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100만 불짜리 미소를 보이며 쿨하게 제 앞에서 사라졌죠. 식당에서 카메라 가방도 찾고 맡겨둔 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한 거죠? 저는 평창올림픽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을 영국만큼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겪은 다른 사연들도 많은데 오늘은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해야 하니 잠시 미뤄둘게요. 어쨌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저는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아나운서의 실수는 한국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있었던 황당했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당시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북한 국기가 아닌 태극기가 전광판에 표시되면서 북한 선수들의 출전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 총리가 공식 사과를 했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인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나도 이렇게 황당한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선수들은 얼마나 기가 찰까? 하면서요. 공식 채널에 태극기만 유난히 흐리게 처리를 한 것도 이상했고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체코원전 수주 때문인 것 같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에 대한 마크롱의 질투일까요? 아니면 최근 한국의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의 견제일까요? 이번 일은 의도적인 냄새가 많이 났고 전 세계인의 화합의 장에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의 태도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는 오묘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한 번씩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네요. 제가 한국 선수들의 경기만 보려고 한 건 아닌데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양궁 종목에서는 5개의 금메달을 한국이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김우진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틀어서 14경기를 무패 행진했다고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여자 단체 양궁은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9연패를 하였다고 했어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내어주지 않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번 파리올림픽의 남자 단체 양궁을 보면서 더욱 한국의 양궁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프랑스와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모습을 보고 한국 선수들의 흐트러짐 없는 경기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고 말았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화살이 관역에 꽂힐 때마다 홈팬들의 엄청난 함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10점을 쏘는 한국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랑이 남달랐던 저는 이번에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꼭 내서 가볼 거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하였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줄이 긴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니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파리올림픽의 인기보다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가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은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대극장과 소극장을 갖추고 있었고 건물 전체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음식과 K-팝, K-뷰티 등 전 세계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입어도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다채로운 색상이 인상 깊었는데 세상의 모든 색상을 다 사용한 듯한 화려한 색상의 한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드레스였어요. 딱 봐도 입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신발의 모양도 독특했는데 앞코가 뾰족한 게 코뿔소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엄청난 인파에 깜짝 놀랐는데요. 저와 같이 간 동료는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게 돼서 정말 좋다고 하였어요.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며 사진도 찍고 흘러나오는 케이팝을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비고 시장에는 너무 줄이 길어서 이걸 기다려서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오늘 먹지 못하면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줄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재료가 일찌감치 품절이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하거든요. 저는 만두가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자꾸만 먹고 싶은 맛이었거든요. 영국에도 한국의 비비고 만두를 파는 마트가 있어서 사서 먹어봤는데 여기서 먹는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나 봐요. 저의 동료는 코리아하우스처럼 일본과 뉴질랜드 홍보관도 가봤다고 하는데 작은 홍보 물품 한 개를 주는 게 전부였다는 말을 했어요. 한국의 코리아하우스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홍보관은 없는 것 같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맛있게 비빔밥을 먹는 한 선수는 한식의 맛에 감탄하며 여기가 선수촌 식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하기도 했죠. 각국의 선수들은 취향에 따라 한식을 즐기며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찜통버스와 골판 지침대, 에어컨도 없는 숙소,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선수들의 식단이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선수들의 체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영양학적으로도 맛도 없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선수들은 선수촌을 이탈해 식사를 하거나 직접 해먹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 화제가 되었죠. 한국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파리 외곽의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인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진천 선수촌의 영양사와 조리장 등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한국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어요. 올림픽 선수촌까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하루 2번씩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고 해요. 쌀이나 양념류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서 만들고 고기는 몇 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배달하여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외국에서 경기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식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수단 식단을 저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고기와 여러 반찬들이 외국인들 눈에는 엄청나 보였나 봐요.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 군침을 흘리며 부러워하는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적는 이 순간에도 한국의 메달 소식이 들리는데요. 바로 배드민턴 종목의 안세영 선수네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게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 방송국 기자 엘라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요즘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미 11개를 따내며 종합 5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